변호사님, 항상 저희가 뭐 이혼 소송 하다 보면 양육비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라는 게 양육비를 요즘에는 다 정하긴 하거든요. 협의혼조차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쓰니까 양육비를 안 준다는 건 없을 것 같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안 주면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집행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양육비가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뭐 그쵸. 100, 200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네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고 네. 양육비 선지급 지급제도 네. 먼저 준다 이거죠? 그렇죠.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는 거예요. 네네. 국가에서 지급해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겠다. 그래서 양육비 받기까지의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을 좀 국가에서 대신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근데 뭐 듭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해당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네네. 첫 번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아니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중위소득을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네네. 본다면 거기에 50%를 더한 값보다 적을 것. 좀 예를 들어드리면 더 네. 편할 텐데 가구 원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네네. 25년도 기준으로는 2인 가구일 때는 589만 원입니다. 3인 가구일 때는 753만 원. 그래서 이걸 넘어가는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잘 버는 분들한테까지는 그쵸. 안 해주겠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그쵸. 때문에 돈을 잘 버는 분들한테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네, 게 네.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양육비를 당연히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 것. 얼마나 노력을. 이 부분이 사실은 애매한 네. 부분인데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양육비를 못 받아보신 분들이라면은 다들 한 번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행관리원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든지 네. 아니면은 소송을 했든지 네. 아니면 집행을 했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어느 정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될 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남편이 공무원인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와이프 쪽은 계속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답답하니까 이제 어머니랑 언니가 같이 오셔서 상담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집행은 로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집행 권한인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집행 기계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펌 오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방문한다는 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긴 해요. 네. 그런데 다들 본업들이 있고 직업이 있는데 계속 그 양육비를 달라 얘기하면서 안 주면 또 연락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땐 더 스트레스거든요. 힘들죠. 그리고 네. 그 못 받은 동안에 쌓이는 그런 뭐 지연이자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회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아싸리 아예 계속 안 주면 바로 오는데 줬다 안 줬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양육비가 100만 원이면요 70만 원 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완전 사람 완전히 모욕 주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로펌 빨리 와서 한번 맞아요. 해보는 게 낫고 선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경우를 네. 돕기 위한 거라서 많은 돈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네. 양육비 전액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이제 고시를 시행이 한번 7월이니까 봐야겠네. 네. 6월 달쯤에 정해지겠지만 1인당 20만 원 수준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리고 네. 이게 또 만 18세까지 지급이 되긴 하지만 네네. 구체적인 기간은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국가가 다 이런 거를 다 해결을 해줄 정도의 돈이 많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보한 그 재정에 대한 것도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개인 간의 민간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인데 양육비라는 특별한 그런 거를 고려해서 부모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저소득 계층 도와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좀 잘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운영 인력도 필요한 그렇죠. 거고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실 채권을 떠안는 측면도 네.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고 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재정적인 측면이 고려가 안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만약에 선지급 제도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양육자 본인이 소득이 증대돼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부정수급하는 게 발각이 된다든지 네, 하는 네. 경우에는 네. 중단될 수 있습니다. 네네.
국가에서 양육비 채무자한테 또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마냥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채무자한테 납부 요구하고요. 납부 요구에 대해서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독촉 절차 네.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면 국세 징수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세금 뜯어가는 것처럼 가져가겠다는 네. 거예요. 뭐 운전면허 정지, 뭐 네.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또 요즘에 양육비 이행법 개정돼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점점 이제 이런 사례들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뭐 막상 또 실제 사례들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또 이 감정 때문에 안 주는 경우들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직장은 멀쩡한데 네. 망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 멀쩡한데 이제 감정이 싫다 이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양육비만 안 주는 게 아니고 아이도 안 봐요. 연을 그렇죠. 끊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듣는 얘기는 뭐 내가 이 양육비를 주는 거는 주는데 아들이나 딸한테 특별한 악감정은 없으니까 근데 그 여자 또는 그 남자가 그 돈을 쓰는 게 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한테 주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건 좀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 양육비가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리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우리나라 소득이 늘어나는 걸 아직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네네.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결혼 생활을 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양육비 관련해서 또 이슈 되는 게 여자분들 중에서 전업주부로만 살다가 아이를 포기하고 나오시는 여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양육비를 너무 과하게 한 명당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사인하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네. 굉장히 반대로, 강력한 제재 네. 수단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전제는 약간 돈 안 주는 나쁜 배드파더를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실제 사건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 중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서 일단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 부담 조서에다 그렇게 썼는데 막상 이제 그게 사실 경력 단절되신 분이 갑자기 뭐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양육비를 안 주기로 협의는 했는데 양육비 부담 주소에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아무 금액이나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구 안 하기로 안 했다고. 주기로 했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갑자기 청구가 거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협의혼을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협의혼을 해서 뭐 약속이 뭐 틀어지면 안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육비만 그 조서로 남겨놓는 이유가 강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계좌 압류 추심이라든지 내가 급여 받는 직장에서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이게 되니까 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양육비는 사실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의 그 채권이기 때문에 모아보면 또 적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그래도 1억에서 많으면 2억도 그럼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데 모아보면 1, 2억 되는 돈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꼭 변호사들이랑도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맞습니다. 네.